네, 오후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시장이 상승 탄력도를 더욱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힘차게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 먼저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는 연말 랠리 기대감 확산입니다. 고금리, 강달러, 고유가, 그동안 우리 증시를 짓눌렀던 삼형제가 크게 꺾이는 모습입니다. 연준 인사의 비둘기파적인 발언, 그리고 중동발 리스크는 생각보다 증시에 끼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인 모습인데요. 이제 우리의 우려감을 안도감으로 바꿔도 되는 타이밍일까요? 어떤 또 투자 전략이 있을까요? 네,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하고 넘어가 보자면요. 자, 콜럼버스 데이로 휴장했던 뉴욕 채권 시장이 개장하자마자 금리가 급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한때 16bp까지 급락세를 나타나기도 했고요. 이는 지난 3월 은행 위기 이후에 최대 낙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데다가 연준 위원들이 계속되는 비둘기적 발언에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일 연설에 나선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요, 이런 말을 했죠.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 추가로 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자, 크리스토퍼 월러, 닐 카시카리와 같은 다른 매파 위원들이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요. 매파 위원답게 현재 국채금리 상승과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고요. 인플레이션 목표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라는 애매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정리한 것은 패드의 비공식 대변인 닉 티밀하우스 기자죠. 닉 기자는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연준 위원들은 장기금리 상승이 중앙은행의 추가금리 인상을 대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전하면서 현재 연준 위원들의 의도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자, 채권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자 뉴욕 3대 지수는 하루 종일 상승세를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안정세를 나타내면서 증시 상승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측은요,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이 하마스 공격에 개입했다라는 확실한 증거는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현재 분쟁이 이란으로 번지지 않는 한 국제유가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월가는 증시가 조정을 마무리하고 연말 랠리가 시작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뉴욕 증시 상승에도 힘없이 무너지던 국내 증시가 오랜만에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더불어 한풀이 장세를 시연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양시장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고요. 특히 코스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4%나 상승하는 기염을 토해내는 가운데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가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신다면 반도체 대장주들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 강하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자, 2,400여 종목 가운데 2,000여 종목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거래 대금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은 하고 있지만 명확한 테마는 형성되지 않는 상승폭도 제한적인 그런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아마존이 한국 클라우드에 8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마존 웹서비스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을 드렸던 솔트웨어를 먼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솔트웨어를 대장으로 해서 남성, 시큐레터, 한삭과 같은 이러한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보신다면 푸른 기술이 국내 최초로 임플란트 보조 로봇 시스템을 개발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대동기업, 그리고 이렌시스와 같은 로봇 관련주들이 그 뒤를 따라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전일 급등했던 정유 관련 섹터 볼 수가 있겠죠. 흥구석유, 그리고 한국석유가 오늘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가 윗골이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위더스 제약과 신신제약을 보실 수가 있고 반도체 섹터에서는 JT와 넥스트 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관련주 오랜만에 꿈비가 바닥권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주주하는 강화 소식이 전해진 키움증권 또한 최근에 박스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성 관련주인 동훈하나텍이 장중 한때 상한가를 터치하고 지금 살짝 밀어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법정 관리 이슈가 있는 대유 위니아 그룹주죠. 위니아 에이드가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반등을 시도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마 동향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시장 외국인들의 수급을 동반한 의미 있는 반등 흐름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월가에서는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이 반등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연말 랠리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시장 주도 섹터는 이전과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섹터가 같더라도 다른 종목이 대장주로 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강조드리는 말씀이지만 조정 시에 눈여겨봐야 할 종목은 많이 빠지는 종목이 아니라 강하게 버티는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이번 반등을 기회로 계좌내 약한 종목들을 좀 덜어내시고 반등 시에 주도 섹터와 주도주를 공략할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는 기회를 삼고 연말의 반등 랠리를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가 연말까지 쭉 이어지면서 연말 랠리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또 달달한 공략 섹터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는 복합재료 보유주입니다. 하나보다는 둘, 그리고 둘보다는 셋이겠죠. 최근 시장은 어떤 섹터가 갑자기 주목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한 가지 재료보다는 다양한 복합재료를 보유한 이 복합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 또 유리한 것 같습니다. 다다익선, 더욱더 풍성한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네, 먼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영향이 증시에 우호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전쟁 자체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자로서 그 영향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서 채권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하고요. 또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분쟁임에도 불구하고 확전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유가는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쟁의 여파가 증시에 우호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월가에서는 이제 조정이 마무리되고 연말 랠리를 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증시 조정으로 대부분의 섹터에서 조정이 나왔고요. 이제 반등이 시작된다라면 모멘텀이 살아있는 섹터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죠. 시장이 반등한다면 그 손봉에는 당연히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서 있겠지만 상승 탄력은 올해 내내 주목을 받고 있는 AI와 로봇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신뢰할 만한 수급이 들어와 있고 시장 조정에도 견조하게 버티고 있고요. 또 시장 트렌드에 맞는 재료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면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투자를 해볼 만한 그러한 상황이죠. 자, 따라서 조정을 강하게 버텨냈고 또 시장 트렌드에 맞는 재료들을 다수 보유한 이러한 복합 재료 보유주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급, 재료, 복합 재료 또 보유주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바로 가온그룹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가온그룹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AI 기반으로 한 OTT 토탈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트워크나 디지털 셋톱박스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회사인 KT처피처테크가 KT와 인공지능 실내 배송 로봇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최근에 또 동사가 공급하는 로봇은 AI 솔루션을 접목한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입니다. 오늘도 로봇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자회사인 KT처테크 같은 경우에는 출범 첫 해에는 약 8억 원 매출을 기록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을 본다라면 매출이 450%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주목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차트를 보신다라면 가온그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시장에서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은 시세를 꼭 한 번은 주고 빠지더라도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온 이후에 아직 시세를 주지 않고 시세를 줄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최근에 고점입니다. 최근에 고점을 넘어선 저항 라인에 9,2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6,000원 제시해드릴 테니까요. 차분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세를 준비하는 오늘의 종목 가온그룹 받아보겠습니다. 목표가 9,200원, 손절가 6,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차분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볼게요. 자, 위원님의 또 달달한 종목 AS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아마존 투자 이슈로 또 대장주로 자리하고 있는 솔트웨어부터 함께 볼게요. 이 종목은 단기간에 이미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고 오늘 강하게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가였던 1,900원 다시 한번 뚫어내는데요. 이 한 종목으로 다시 한번 수익을 챙기고 또 챙겨볼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본방송을 통해서 달달한 10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테마에 있어서 대장주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솔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마존 웹서비스 관련주로 대장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우리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한 부분에서 본다라면 어떤 테마의 대장일 경우에는 상승 탄력은 좋은 반면에 하락 탄력은 굉장히 낮죠.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를 공략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솔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표가를 1,800원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가를 돌파한 그런 모습들을 차트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라운드 P에 2,000원을 돌파해서 이 위로 안착을 한다라면 다시 한번 빠른 시세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상으로 1,900원을 이탈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지라인은 이제 1,900원 라인을 보시면서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빠른 반등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장주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솔트웨어 지지라인이 1,900원을 지지해 준다면 2,000원 돌파 여부 체크하면서 추가적인 또 수익 극대화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함께 볼게요. 줌인터넷. 이 종목은 정말 시장 어려웠을 때 단 2거래일 만에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던 종목입니다. 의원님, 오늘 지난번에는 지지라인 3,200원 체크를 해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수익을 어떻게 극대화해 볼까요? 네. 최근에는 종목이 테마도 강하게 형성이 되지 않고 있지만 상승하면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시장이죠. 우리가 연말에 반등 랠리를 기대하고 있지만 수익은 줄 때 챙겨가야 된다라는 전략은 여전합니다. 줌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 제공 업체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과기 정통부에서 주관하는 가짜뉴스 관련 이슈로 대장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줌인터넷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자면요. 자,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천드린 2거래일 만에 큰 수익을 챙겨드렸고 그리고 고점이 또 낮아졌죠. 항상 이 3,700원 자리에 오면 윗꼬리가 달리고 윗꼬리가 달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윗꼬리가 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매도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최근의 고점 윗꼬리가 달리는 지점을 여러분들이 매도 시점으로 보셨다라면 충분히 오늘도 이 자리에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여전히 3,200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재매수 관점도 유효한 종목이다. 이제 바닥권에서 시세를 시작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줌인터넷 3,200원 지지라인을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매수 기회로 삼아보고 다시 한번 이 종목으로 추가 수익 챙겨가 보겠습니다. 자, 위원님 오랜만에 또 위원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오픈이 되어 있는데 오늘 어떤 내용 담아주실까요? 네, 제가 오늘 주제를 전쟁이 나도 다른 종목은 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장 초반에 시초가 매수를 해서 엑스게이트로 단 2분 만에 6% 이상 되는 큰 수익을 챙겨드렸고요. 그리고 또 오후에도 또 장중 매매나 장 마감 매매, 종가 베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수익을 챙겨드리려고 하니까 방송 마침과 동시에 입장하셔서 또 시장 전략이라든지 테마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쟁에도 쉬지 않고 수익 챙겨주고 계십니다.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또 달달한 시간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